한국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지난 3일 전지훈련지인 UAE에 도착했습니다. KFA는 유튜브 채널에 아부다비 입성기호로부터 첫 훈련 이란 제목으로 두바이 공항에서 아부다비까지 동행 취재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대표팀 선수들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오후부터 훈련을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즐겁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최근 한국팀의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한국은 최근 골을 넣고 합류한 손흥민과 황희찬이 있고 4일 새벽 마지막 컵대회를 마치고 합류하는 이강인까지 골을 넣고 MVP까지 탔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 최강 스쿼드라 불리는 한국 대표팀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까지 큰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팬이 많은 중국에서는 이강인이 멋진 골로 MVP를 탄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네요. 파리 입단 첫 해에 프랑스 슈퍼컵 주전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새로운 축구왕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시아 축구왕이 떠올랐다 라고 놀라워하며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컵에서 뛸 26명을 일찌감치 확정한 뒤 전원이 다른 팀보다 일주일 이상 먼저 아부다비에 온 중국팀에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장 먼저 와서 현재에 적응하고 최고의 성적을 낸다고 했는데 먼저 3경기를 하고 휴가도 주고 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팀의 계획은 너무도 좋고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UAE 2부 클럽에 5대1로 이기고 나서 오만을 상대로 0대1로 지고 홍콩을 상대로도 1대2로 지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중국 소호닷컴은 정말 창피하다. 중국 축구가 무려 38년 만에 3류도 아닌 4류 홍콩에게 졌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국 지보닷컴은 중국의 양코비치 감독은 홍콩전 패배에 대노했다며 패배 다음 날인 2일부터 선수들에게 1일 3회 훈련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는 선수들의 휴가도 박탈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홍콩전 전에 경기를 잘하면 하루 휴가를 줄 것이라고 여유를 부렸지만 홍콩전에서 지고 나서 양코비치 감독은 분노하며 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내부자들은 이러한 훈련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중국 축구 팬들은 내부자는 누구입니까? 적어보세요. 다른 팀은 하루 3번씩 경기 전 연습하는데 중국 대표팀은 패배 후에만 추가 연습을 한다. 죽도록 연습해라.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하루 10번 연습해도 쓸모가 없다 라고 분노했습니다. 또한 지보닷컴에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패한 후 아침 6시 30분에 아무도 지각하지 않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아침 6시 30분에 모든 선수들이 일어나 호텔 웨이트룸에서 코어 근력 훈련을 하는데 이날은 아무도 지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도 중국 팬들은 과거에는 선수들이 지각을 자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이 늦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근원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텐진 언론에서는 중국이 홍콩에게 패한 것은 팀 전체 정신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오만에게 패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이 홍콩에게 패한 것이 더 치명적이라며 세계 랭킹 152에 불과한 홍콩은 이번 아시안컵 중국과 같은 조 세계팀보다도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이런 패배는 중국 대표팀을 스스로 의심하게 하고 회의감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중국은 5일 도하로 가기 전에 오만 클럽팀을 상대로 마지막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스스로 의심을 벗어버리고 추락한 정신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의심이 있으신가요? 나는 오랫동안 확신해왔어. 아직도 의심할 필요가 있나요? 어느 수준인지 모르시나요? 괜찮아, 몇 판 지면 익숙해지겠지. 중국 대표팀은 이전에 스스로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쓰레기잖아. 괜찮아. 오만 클럽 웃기다 죽겠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아시안컵 26명 명단을 두고도 엄청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보닷컴에 명단이 올라오면서 우레이와 웨이샤오가 명단에 올라왔고 엑손과 리커는 선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엑손은 막대한 돈을 들여 귀화를 추진한 브라질 출신 선수로 중국 공격진을 책임지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또한 리커도 잉글랜드 태생 수비형 미드필더로 2019년도에 귀화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왜 실력 있는 엑손과 리커가 빠지고 우레이와 웨이샤오가 들어왔냐고 따졌습니다. 또한 중국 대표팀의 평균 연령은 29.2세인데 첫 상대 타지키스탄은 24.6세라면서 중국 대표팀의 노쇠화에 대해서도 걱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세대 교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중국 팬들은 아시안컵 첫 경기인 타지키스탄전을 두고 마지막 20분은 아마도 걔를 산책시키는데 소비되었을 것이다. 이미 나이와 체력면에서 쇠퇴했다. 졌을 때 핑계를 대는데 상대가 우리보다 어리고 체력도 좋다는 것이다. 국가대표 축구 인재가 품절되었다. 중국 수비수들은 지난 오만가의 평가전에서 체력적으로 지쳐서 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어린 타지키스탄 선수들을 만나면 체력에서 완전히 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콩전에서 패하고 중국에게 조별 예선 전경기가 결승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축구 팬들 모두가 하나같이 지적하는 것이 왜 골키퍼가 4명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명의 골키퍼, 탄탄한 수비. 한 컵에 골키퍼 4명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미 코치의 전술을 알고 있는데 골키퍼 4명, 수비수 5명, 미드필더 1명, 공격수 1명이다. 다른 핵심 포지션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 골키퍼가 대신한다. 대단하다. 골키퍼가 좀 부족하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지독한 전술로 세계를 놀라게 할 듯. 골키퍼 26명 데려와야. 중국 축구 팬들은 핵심 기업 선수들을 뽑지 않고 골키퍼를 4명이나 뽑는 것을 보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퇴장당할 것을 생각해 골키퍼 숫자를 가장 많이 데려가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일 중국 슈퍼리그에서는 2023 시상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최강희 산동 타이상 감독이 2023 중국 슈퍼리그 최우수 감독상에 선정됐습니다. 최 감독은 시즌 초 최악의 상황에 놓인 산둥의 지휘봉을 넘겨받아 서서히 팀을 정상화시키더니 2023 중국 슈퍼리그에서 2위까지 팀을 끌어올리는 뛰어난 지도력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최강희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중국이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면 양코비치를 대신해서 가장 먼저 중국 축구 대표팀 차기 사령탑 후보가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무대로 리턴한 우레이가 시즌 MVP를 수상했다고 발표되자 중국 팬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슈퍼리그가 낳은 슈퍼스타라고 칭송받던 우레이가 유럽 무대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받은 상이어서 팬들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중국 팬들은 우레이 MVP 수상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수준이 최고인가요? 완전 가짜 아냐? 난 우레이가 최고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절름발이 중에 장군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욕하고 싶다. 상을 받을 때 비웃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올해 최고의 배우상을 축하드립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중국 슈퍼리그에서 최고라고 하는 우레이가 유럽 무대에서 실패하고 대표팀에서도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며 이번 MVP 수상을 자랑스러워하거나 절대 축하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김민재가 2023년 손흥민을 제치고 한국 축구 최고의 선수로 선출됐다는 기사에 중국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김민재는 나폴리가 세리아 우승컵을 차지하도록 돕고 세계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해 주전 수비수로 22경기를 출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 한 중국 축구 팬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중국 슈퍼리그는 슈퍼스타를 배출할 수 없다고 누가 말했나요?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Parada de Müller, en ese mano con Fuley, la tuvo el chino.